다 나갔네. 그렇지. 뭐가 다 나갔어? 전부 다 나갔잖아요. 다 나갔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자, 정리 딱 하고 우리 한 거 뭘 했는지 정리를 한번 딱 합시다. 자, 요번에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너지. 자, 에너지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있는 능력. 자, 이거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평상시에 뭐에 비유하면 된다 그랬어? 돈이야, 오케이, 돈.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윤재가 있어.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선생님이 뭐 대학교 때 미팅이 있었어요. 저 미팅. 있었는데 네, 이게 내가 나가는 미팅이 아니라 나랑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에 공부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어. 스터디 그룹에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연대 카이스트 막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 여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 지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연대 여학생이 얘가 이쁘게 생겼어. 근데 얘가 연대 여학생이 미팅이 나갔는데 남학생들이 딱 왔어. 남학생 뭐 고대 뭐 서울대 이런 애들이 딱 왔어. 딱 왔는데 한 명씩 이렇게 누구 막 이런데 맨 마지막에 저 윤재 같은 쭈구리 같은 애가 하면 들어왔대. 키도 작고 막 쭈구리 같은 애가 하나 들어왔대.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무슨 몇 학번 무슨 학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쭈구리 같은 애가 뭐야? 저는 연대 의대 몇 학번 누굽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엄청 잘생겨 보여. 이 쭈구리가 갑자기 막 광이 나더래 얼굴에. 자, 남자들은 뭐다? 남자들은 능력이다 이거지. 능력. 자, 남자들은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 오케이. 자, 요렇다. 자, 그냥 개소리였고. 자,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걸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열. 자, 열. Q죠. Q. 열. Q. 자, 열은 뭐죠? 열은? Q는 이제 이동하는 에너지죠. 이동하는 에너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죠, 얘가? 이동하는 에너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동하는 에너지고, 얘가 온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온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온도 변화.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일이야. 일. 자, 일. W는 뭐죠? FS. 오케이, FS 단위 줄, 그렇죠? 줄입니다. 자, 힘을 가해서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거리를 곱하면 1입니다. 그래서 W는 힘 곱하기 S. 자,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야? W랑 FS가 있는데 무슨 상황에서? 다른 게 없는 상황에서? 자, 힘과 이동 방향이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랬죠. 방향. 자,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동일해야 돼요. 방향이 동일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자, 얘가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힘을 가했는데 요 수평면과 각도가 세타야. 이동거리가 s야. 그러면 이 힘이 한 일의 양은 얼마야? W는? 코사인. 그렇죠. 그렇죠.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돼. 그렇지? 그래서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한다. 자, 코사인 세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힘의 수평 방향의 성분이 F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요런 개념이 있었다. 자, 이동거리 힘 그래프에서 힘이 물체한 일은 그 그래프의 아래 넓이와 같아. 저 아래 면적과 같습니다. 자, 질량이 m, 속도가 v,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어떤 물체의 작용은 알짜 힘이 한 1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 그죠? 자, 알짜 힘이 한 1은 그 물체 결국 무슨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관련된 문제를 내겠죠. 그죠? 예. 오케이. 자, 중력이나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는 공간의 위치에 따라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인데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그죠? 옛날에 위치 에너지로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로 지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포텐셜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죠.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질량이 m인 물체 기준면에서 h인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나? MGH. 오케이, MGH. 자, 옆에 있는 그림. 자, 요거의 의미가 뭐죠?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오케이? 합인데, 꼭대기에 있을 때 속도가 0이야. 그러면 이 높이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죠. 자, 얘가 딱 왔을 때 1번 위치에 있을 때, 아래 첨자 1번은 요 위치에 있을 때를 다 1번이라고 한 거야. 그지? 요 위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역학적 에너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변화량이다. 자,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핵심의 변화량이죠.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탄성력. 그러면 용수철이 생각나죠. 용수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가 X만큼 당겼어. 자, 그럼 첫 번째 후계 법칙. 힘 F는 KX. 후계 법칙. F는 KX. 자, 여기서 F는 KX인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가 F를 가했을 때 X만큼 이동시키면, 자, 뭐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은 뭐 잡아당기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KX만큼 작용한다. 이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이 P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오케이, 요거 외우고 있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되더라. 보존 법칙. 항상 보존됩니다. 왜? 변화량이 같아서. 자, 마찰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 물체의 마찰이나 공기저항. 자,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으면, 자, 다른 입자의 열 에너지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죠. 얘를 뭐라고 해요? 열 에너지 형태로 흩어진다.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왜 보존이 안 돼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알겠냐고. 오케이. 자, 운동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는다. 총 에너지는 보존돼.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W, JQ. 자, 얘는 4.2 줄이 뭐다? 1칼로리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열의 일당량 4.2줄이 1칼로리더라. 4.2줄이 1칼로리더라. 자, 1칼로리의 의미가 뭐야? 1g을 1도씩 올리는데 얼마만큼? 4.2줄을 주면 된다. 그죠? 4.2줄. 4.2줄만큼 일을 해주면 1g의 물이 1도씩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걔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입자 사이 인력의 위치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해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델타 U라고 하죠.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 그래서 거기에서 U가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 자, 물체에 뭐가? 내부 에너지 곧 뭐라 그랬어? 온도 에너지. 온도. 그죠? 온도. 그죠? 자, 내부 에너지는 요거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순간 뭐 피스톤이 생각나야 돼. 이게 뭐의 내부 에너지? 요 안에 있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야. 요 안에 있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그치?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빵이 된다, 그죠? 이 P가 없어져. 자,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결국 뭐가 되더라? 2분의 3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가 되더라.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그치?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남았다?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중에 열역학 1법칙. 자, 뭐예요? Q는 델타 U 더하기 더하기 W. 자, 이게 뭘 의미하는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오케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요. 자, Q는 뭐야? 여기에 열을 받으면 Q. 자, 열을 흡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열을 흡수하면 일을 여기 있는 미는 일을 하고.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자, W는 P 델타 V죠. 자, 일을 한다. 자,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로 한 일의 합은 뭐와 같다? 들어온 열량과 같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요. 오케이. 자,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열의 이동. 자연적으로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한다. 열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다. 이건 중학교 내용이죠. 자, 물질 상태, 고체, 액체, 기체가 있으면 온도 변화에 따라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오케이.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해요? 잠열. 잠재되어 있는 열이라는 겁니다. 잠열. 상태 변화 열. 뭐 이래 해도 돼요. 잠열, 상태 변화 열. 자, 물과 대기 대순환. 그렇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하강해서 구름이 생기고 단열 압축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열기관. 기체가 외부에 요 안에 있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은 어떻게 온다? W는 P 델타 V라는 식이 있다. W는 P 델타 V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다. 자, 고열원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의 일을 하고 저열원은 나머지 열을 방출한 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기간을 뭐라고 해요? 열기간이라고 한다. 자, 이 모식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죠? 자, 여기서 법칙. 자, 여기서 첫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자, Q1만큼 나가면 얘는 W 플러스 Q2가 된다. 요거죠. 얘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뭐야? 열 효율. 자, Q1분의 W죠. 자, 얘는 1 마이너스 Q1분의 Q2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열기간의 열 효율. 그쵸? 열 효율. 얘죠, 얘. Q1분의 W. 요렇게 된다. 자, 연력학 이 법칙은 뭐였어요? 엔트로피.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는 뭐였어요? 무질서도. 자, 한국어로 하면 무질서도야. 무질서도. 자, 요거는 요렇게 하면 돼요. 자, 엔트로피, 고체, 액체, 기체. 자,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자, 고체에서 어떻게 된다? 액체가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고체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예요. 엔트로피가 낮다. 자, 이렇게 어떤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합니다. 엔트로피가 낮다. 기체는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하죠. 오케이. 자,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가역현상,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의미죠.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한 현상을 비가역현상. 자, 연력학.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제2법칙. 연력학. 자, 요거 이 법칙. 연력학 이 법칙에 대한 얘기죠. 자, 물리학적으로는 모든 변화는 뭐다? 한 방향. 비가역이다 이 얘기죠. 비가역.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 그게 시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쓰면 가능하다는 거야. 에너지를 쓰면 된다.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자,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받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하죠? 영구기관이라고 해요. 영구기관. 그렇죠. 무한동력이죠. 무한동력 영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영구기관. 자, 됐습니다. 영구기관 됐죠. 자, 여기 실전 문제 풀어봤어요? 예. 그래요? 네. 오케이, 좋아요. 풀었는데. 진짜. 이거 그쵸?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랬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잠시. 자, 그러면 얼음 과자. 자, 그러면 안 했어.
그림. 역시 16분만에. 자, 이거 안 풀어줘도 돼요, 진짜? 풀었어요. 오케이, 풀었어요. 또 치는지야? 자, 최상위 문제 풀었어요? 그거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뭘 해볼까? 자, 1번부터 해봅시다. 1번부터. 자, 1번. 1번부터 그러면은 자, 기본 문제는 열심히 풀어보시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풀어주세요 하세요. 자, 그림가는 물체가 VA의 속력으로 수평을 운동하다가 경사면에 따라서 쭉 올라가네. 자,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이 VA 프라임이 되었대. 자, 그림가는 동일한 물체가 VB의 속력으로 수평면에서 운동하다가 경사면 B를 따라가다가 VB 프라임이 되었다. 이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이동 시간은 같대. 거리와 시간이 같대. 자, 거리와 시간은 가나에서 같다. 자, 가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점점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다는 물체의 속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점점 더 서서히 감소한다. 라는 거죠. 자, 이거 뭐에 대한 얘기죠?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자, 얘 두 개의 높이 같아. 자, 얘가 VA, VB, 그렇다. 오케이.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역학적 에너지죠, 그죠? 자, 만약에 얘의 속도와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같다면, 자, 요렇게 올라간 애와 요렇게 올라간 애. 자, 같은 높이에서 얘의 속도와 얘의 속도는 어떻다는 거야? 같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자, 위치 에너지는 경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이렇게 올라가든, 대각선으로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상관없이, 에너지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된다. 라는 개념을 물어보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수평면에서 높이 h에 도달할 때까지 가와 나에서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서로 같다. 질레가 같은 물체였나? 질레가 같겠죠, 그죠? 같은 건 다른 물체, 이거. 동일한 물체가 동일한 물체, 오케이. 동일한 물체였어요. 그럼 질량이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일의 양은 mgh겠죠. 중력이 일을 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똑같죠? 질량이 똑같으면 mgh죠. mgh만큼의 일을 했어요. 자,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이 뭐예요? mgh예요. 이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죠. 똑같습니다. 서로 같습니다. 높이만 같으면 같아요. 자, VA의 제곱 빼기 VB의 제곱, VA 프라임의 제곱 빼기 VB 프라임의 제곱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식을 써볼게요. 자, 가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쓰려고 그래. 자, 가를 말로 해봐.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오케이. 에너지로. 가니까 뭐가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다가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오케이.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2분의 1 MV, 2분의 1 MVA의 제곱이 있었어. 근데 줄어들었. 줄어들어. 왜 줄어들었어?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그쵸. 전환됐다?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 MVA 제곱이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감소해서, 자, 뭐가 2분의 1 MVA 프라임의 제곱이 되었다. 이 말이 돼요? 예. 자, 원래 에너지가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감소했어. 그게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m에다가 그냥 VA 자,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넘기면. 자, 2분의 1 MVA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A 프라임의 제곱은 뭐가 돼? MGH다. 맞죠?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또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식은 어떨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1 MVB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B 프라임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 이 식과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얘가 되나? 될 것 같은데. 됐는데요? 돼요. 되죠, 그죠? 얘 되죠, 그죠? 자, 얘와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네. 되네. 에너지 보존식이었네. 에너지 보존식. 자, VA 프라임은 VB 프라임보다 작다. 맞아요? 이거는 VA 프라임은 VB 프라임보다 작다. 같은 시간 동안 갔다 그랬으니까. 그죠. 오케이. 자, 조건이 있죠, 그죠?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이 같대.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가 뭘까?
뭘 의미할까?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이 같다.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이 같다.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이 같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거지? 아, 이동한 거리와 이동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아, 속력이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거지, 그지? 평균적인 속력이 같다. 얘는 평균 속력이 같다는 얘기지. 평균 속력이 동일하다. 자, 그럼 평균 속력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뭘까? 평균적인 속력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얘와 얘의 속력이 같고 얘와 얘의 속력이 같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죠? 맞겠죠? 맞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 어때요? 틀렸네요. 그죠? 틀렸죠. 틀렸죠. 잠깐만. 잠깐만.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 같다고 평균 속력이 같다는 얘기죠. 답보는 맞는 것 같지 않니? 답판. 꼬름을 생기서 그럼 얘는 천천히. 자, 더 따져봐야 되나? 자, 보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됐죠? 속력이 디귿이 맞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저번. 자, 볼까요? 해보세요. 자, 따져보세요. 자, A에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A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에서는 속력은 서서히 감소하다가 가에서는 속력이 서서히 감소했대. 이렇게 됐대. 속력이 서서히 감소. A는 속력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얘 서서히 감소해. 오케이. 자, 얘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이다. 자, B는 뭐냐면, 그래서 나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서서히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느낌.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 자,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얘와 이렇게 되고 어떤 속도를 갖겠죠, 그죠? 자, 얘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어떤 속도를 가져야 돼? 같은 속도로 출발하면은 근데 밑넓이가 같을 수가 없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거리가 같아야 결국 되나? 같은 속도에 도달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도달해야 되고 하나는 이렇게 도달해. 그럼 밑넓이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면 시작 애초에 지점이 같은 다른 속도로 거죠. 출발을 안 했다는 얘기네. 네, 시작 지점이 그렇죠? B가 더 높다. 오케이. 라고 볼 수 있는 거. 시간의 넓이가 같으면 B가 더 위에서 갔다가 좀 이렇게 위로 끝나야 되는 거. 시간과 넓이가 같아야 돼. 맞죠 그럼 디귿이 그러면? 자, 그러면 그래도. 얘가 자, A는 이렇게 되는 거고죠. 이렇게 되다가 어떤 속력을 갖게 되겠죠. 어떤 속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요게 밑넓이와 시간이 같은데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야 돼. 그치? 그래프 형태가 달라야 돼. B가 위에서 자, 시작해서 같은 양만큼 빠지면 이게 그럼 얘가 더 위에 있어야겠다. 위에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돼야 되나? 그쵸? 이런 형태가 돼야 되나? 그죠? 끝이 같을 수가 없는 게 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쵸. 이렇게 되면 맞아요. 빠지는 양이 맞아요. 얘와 얘가 이렇게 같아지면은 달라지죠. 그죠? 요렇게 속도 차이. 자, 그러면 얘의 출발 속도가 더 빠르고 얘의 속도가 나중에 얘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는 좀 그렇죠. 요게 어렵네. 요게 어려웠어요. 디귿이 어려웠어요. 디귿. 자, 요 개념. 물체의 속력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점점 더 급격하게 감소했고, 자, 물체의 속력은 급격히 감소하다가 서서히 감소했다. 근데 조건은 거리와 시간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분석하려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맞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물체에 용수철을 매달았더니만, 자, 용수철이 A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정지를 시켰다. 저 A만큼 늘어나 정지한 상태에서 두 물체를 A만큼 잘 놓았더니만 연직방의 왕복운동. 자, M인 두 물체를 질량 M인 두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았더니만 무슨 얘기야? 아, 물체 두 개가 있는 거죠. 맞나? 물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A만큼 잡아당겼어. A만큼 잡아당겨서 손을 딱 놨어. 그럼 얘는 떨어지겠고 얘는 다시 올라가겠지. 맞나? 그거네. 이 얘기냐? 자, 그래요. 자,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되게 어렵네. 가운데. 자, 두 물체를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니까 물체가 연직방에 왕복운동했다. 왕복운동하던 두 물체가 최하점에 도달한 순간 분리되었다. 위쪽 물체만 왕복운동하였다. 오케이, 다시. 얘는 가만히 자, 있어. 처음에는 같이 움직였어, 그지?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얘의 최하점에서 아래에 있던 질량 M의 물체가 떨어진 거야. 와. 그지? 그 얘기죠. 내용은 뭐냐면 이 M짜리 두 개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손을 딱 놨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왕복 운동합니다. 왔다 갔다. 원래 있던 자리. 자, 요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그쵸? 왕복 운동을 합니다. 같은 거리만큼 왔다 갔다 해. 근데 얘가 질량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얘는 최하 지점이니까 어디야? 여기서 A까지겠죠. 그죠? 자, A까지인 최하 지점에서 떨어지면서 질량 M이란 물체 혼자 왕복 운동을 또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2A만큼 내려간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닌가? 2A만큼 내려간 거 아니에요? 위에 거에? 두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았더니만 용수철이 A만큼 늘어나 정지한 상태에서 두 물체, 그러네, 그죠? 자, 다시. 여기 있던 애가, 근데 왕복 운동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오케이, 다시. 자,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 용수철이 있어요. 자, 용수철이 이제 여기가 평형점이야. 자, 내가 어떤 물체 A를, 여기 질량 M을 달았어. 여기 M을 달았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중력 때문에. 그래서 얘 M을 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자, 이렇게 늘어나요. 얼마만큼 늘어날까? 어느 지점에 늘어나? 얘 질량 M이라는 물체에 살살 이렇게 손을 내서 이렇게 내리면 정지한 넓이는 뭐와 같아요? 정지했다 그러면 뭘 계산해야 돼? 정지했다 그러면? 알짜 힘이 0이다야. 얘한테 작용하는 힘 뭐가 있어? 중력. mg. 또 뭐가 있어? 원상태로 되돌아오려는 탄성력. 탄성력이 뭐야? 후계 법칙 kx죠. KX. 그죠? 자, 그러면 이 x는 얼마야? k분의 mg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용수철 상수분의 mg만큼 늘어나요. 자, 얘가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는 얼마다? k분의 mg만큼 늘어나는 거다. k분의 mg만큼 늘어나요. 요 상태에서 새로운 평형점을 이룬 거야. 오케이? 이룬 거야. 자, 여기서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자. 자, 요 평형을 이룬 거를 또 잡아당긴 거야. 그쵸. 또 잡아당긴 거야. 자, 이걸 또 잡아당겨. 자, 요 거리를 A라고 할게. 요 거리를 A야. 근데 또 A만큼 잡아당겼대. 또 잡아당겼어. 자, A만큼 잡아당겨서 손을 딱 놔. 자, A만큼 잡아당겨서 손을 딱 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럼 얼마나 왔다 갔다 해? 요 위치, 새로운 평형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손을 놓으면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크죠? 왜? 여기가 평형점이니까, 그치? 네. 중력보다 더 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데 요 지점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과 탄성력이 똑같아. 그치? 그럼 여기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중력이 더 센 거야. 그럼 속력이 점점 느려져. 느려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현상이. 왜?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 오케이. 자, 용수철 어렵죠? 용수철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물체를 매달았더니만 A만큼 늘어났다가 1번. 그쵸? 두 물체를 매달았더니만 A만큼 늘어나서 정지한 상태다. 이거야. 그죠? 이거야. 첫 번째. 자, 그러니까 EMG가 뭐다? KA다. 이런 얘기야. 자, 이 용수철 상수 곱하기 A다. EMG가 KA였어요. 자, 그러다가 얘를 A만큼 이렇게 잡아당기고 손을 놓으면 새로운 평형에서 A만큼의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오케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렇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 그 상황에서 요 밑에 자, 얘가 요 지점에서 자, 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 밑에 있던 질량 M이 분리되었어요. 분리됐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질량 M만 남죠. 질량 M만 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따져야 돼?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해요? 다시 기존과 똑같은 운동을 할까요? 더 크게? 아니라는 거지. 아닌가? 기존과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는 거야. 운동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자, 질량이 2m이었을 때는 A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질량이 M일 때의 얘의 평형 지점은 어디예요? 2분의 A. 그렇지. 원래 길이에서 2분의 A만큼인 위치. 그렇지. 원래 위치에서 2분의 A라는 위치가 질량 M만 달았을 때에 멈추는 위치가 되는 거야. F는 KX니까, 그죠? KX야. 2배만큼 늘었으니까 절반이 되면 이거의 절반만큼 올라가겠지. 길이의 단순 비례니까. 그죠? 그러면 2분의 A야.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A니까 여기서 분리되면 자, 이 질량 M이라는 물체는 원래 평형 위치에서 얼마만큼 내려온 거야? 2분의 3의 2분의 3A네. 2분의 3A. 그죠? 자, 2분의 3A야. 그러면 얘가 너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얘를 중심으로 또 2분의 3A만큼 올라가서 진동 운동을 하겠지. 그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상황 판단했어요, 지금. 상황 판단만 하는데 뒤질 것 같죠, 그죠? 자, 근데 신기하게도, 자, 여고에서 이 문제가 났습니다. 여고에서 작년에 냈어요, 작년에. 작년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났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저랑 자, 애들 같이 틀려도 괜찮아. 괜찮아요. 틀리면 돼요. 그죠? 잘 찍히잖아. 맞추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다 죽을라 그랬어요. 너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내서 자, 됐습니다. 자, 요 상황 잘 기억해내세요. 이 상황 잘 기록해두고 어쩔 수 없으면 이 상황을 기록해서 그냥 외워서 푸는 수밖에 없죠,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안 되니까 원래 용수철 상수 뭘 물어보는 거야? K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거 첫 번째 식. 자, 첫 번째 상황의 식.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EMG는 KA니까 K는 뭐야? A분의 EMG다가 맞겠죠? 맞네. 그죠? 용수철 상수 1번식으로부터 맞습니다. 자, 물체의 최대 속력. 물체의 최대 속력. 자, 물체의 최대 속력. 물체의 최대 속력.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어디서 최대 속력일까? 언제 가요, 나요? 가와 나가 다르나? 나가. 일단 둘 다 해볼게. 예. 안 다를 것 같긴 한데. 나의 자, 가를 먼저 볼게. 가. 자, 가의 최대 속력은 요 평형 지점일 때 최대 속력이 아까 얘기했지. 평형 지점일 때. 평형 지점에서 내려가면 뭐가 탄속력이 더 세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평형 지점을 딱 평형 지점에서 뭐다 속력이 제일 빠르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뭐가 요만큼 내려갔을 때 원래 평형 지점에서 내가 A만큼 땡겼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내려갔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요 평형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 그죠?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땡겼으니까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K의 제곱인데. A의 제곱. 근데 K가 구해졌으니까 그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2분의 1 K A의 제곱이야, 그죠? 자, 얘가 뭐가 될까? 2분의 1 EM V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이게 자, 2분의 1 KA 제곱. 요만큼 내려갔을 때 에너지가 요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한 그 값의 속력. 그죠? 이때의 속력이 제일 빠를 거야. 됐죠? 자, 그럼 나도 볼게. 나. 자, 나에서는 자, 뭐가 될까? 자, 새로운 평형이죠. 여기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얘는 2분의 3A네. 그죠? 2분의 3A야. 자, 2분의 1 K 곱하기 2분의 3A의 제곱이야. 맞죠? 자, 그때 얘가 요 중앙을 지날 때가 얼마야? 2분의 1 M V 제곱이죠.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얘 이 약분시키고. 자, V의 제곱은 얼마가 돼? 가에서 V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V의 제곱은 K가 구해줬죠. K 얼마야? A분의 EMG였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쵸. M도 날라가고.
A. m도 나가죠. 2분의 1 곱하기 다 쓸게 그냥 a분의 2mg 곱하기 a의 제곱이죠. 그죠? a의 제곱이나 얘 날라가고 그죠? 날라가요. 자 m도 하나 여기 mv의 제곱이니까 m도 없어야 돼요. 그죠? m도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a도 하나 날라가네요. 그죠? 자 그럼 v는 얼마죠? 루트 ag네. ag. 루트 ag예요. 자 그럼 나 상태에서 볼게요. 나 상태. 똑같이 넣으면은 나 상태에서 똑같이 넣으면 자 2분의 1. 자 k가 a분의 2mg였죠. a분의 2mg. 자 곱하기 자 4분의 9a의 제곱은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m 날리고 자 여기 2 날리고 자 2, 4 그쵸? 2, 4 a 하나 날리고 자 그러면 v 프라임은 얼마가 돼요? v 프라임은 V 프라임이 3 2분 3 곱하기 2 루트 2분의 3 루트 2네 그지? 곱하기 루트 2분의 GA 아니에요? 이 루트 2g 잠깐만 루트 2분의 2분의 GA 루트 2분의 그렇죠 2분의 3 루트 2g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3분의 3루트 2분의 H 3루트 2분의 2분의 GA 그냥 3 루트 2분의 g 예.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근데 자 분모 유리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보기가 보기에 삼. 있는 게 그거 3 루트 2분의 g a 오케이. 자 3 루트 2분의 ga다. 얘가 이렇게 써 있다고.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물체의 생력은 3 루트 2분의 ga. 자 얘보다 얘가 더 크네요, 그죠? 그렇죠. 얘가 더 크네요. 자 그래서 나의 최대 속력이 맞네요, 그죠? 물체가 최고 빠를 때는 얘다. 그죠? 얘.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평형 지점으로부터 애매해서 거리가 뭐니까, 그죠? 거리가 뭐니까. 자, 거리가 2분의 3a가 됐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가 더 컸겠죠. 자, 여기서 여기. 근데 이게 내신에 나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고. 자, 얘가 내가 a만큼 이제 어떤 질량 예민한 물체를 a만큼 이렇게 늘렸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에서 힘의 평형이 일어난 거야. 정지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a만큼 또 잡아당겼어. a만큼 또 잡아당겼어요. 자, 요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뭐로 하자? 자,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하자. 위치 에너지 얘를 기준점으로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최고 꼭대기에 있을 때가 얼마예요? 꼭대기에 있을 때 여기서의 이제 그쵸?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mg EA밖에 없어요.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맞죠, 그죠?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여기까지 놨다가 손을 딱 놨다. 그러면 이게 되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A라는 위치 에너지와 플러스 운동을 하고 있을 거야. 2분의 1 mv의 제곱이 있을 거고. 또 뭐야? 평형 지점에서 a만큼 당겼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야. 2분의 1 ka의 제곱이 있을 거야. 그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요 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자. 자, 바닥에서니까 여기는 뭐야?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거죠. 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가 제로야. 자, 여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없어. 여기서 이제 손을 딱 놨으니까. 그죠? 운동 에너지가 없어. 빵이야. 뭐만 있어? 얘만 있죠. 2분의 1 k 2a의 제곱만 있어. 그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다 어떻게? 같아야 돼.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다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자,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결과가 되죠. 얘와 얘가 같아요. 자, 그래서 mgEA는 2분의 1k 자, 4 뺄게요. 4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같다? 얘랑 같다라는 게 되죠. 그죠? 얘가 2분의 1k 2a의 제곱이 랑 똑같은 거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와 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면 얘 없애려고. 자, MGA는 뭐가 돼요? KA의 제곱이 되네요. 그죠? 맞아요? KA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KA가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KA의 제곱이니까 얘랑 합할 수 있죠.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KA의 제곱이에요. 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MV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뭘 할 수 있냐? 여기에서는 실제로 얘가 탁 났을 때 여기의 성능이 제일 빠르잖아. 자,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놓고 나머지를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하면 돼요? 2분의 1 K 4A의 제곱을 다 빼주면 되죠. 그죠? 다 빼주면 돼요. 2분의 1 K 4A 제곱. 자, 그래서 얘네들에게 2분의 1 K 4A의 제곱을 다 빼면, 자, 여기서 뭐가 되죠? 그럼 여기서가 0. 2분의 1. 얘를 빼주는 거죠. 얘. 지금 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없애고 2분의 1 MV의 제곱만 남기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씩에서 뭐? 얘를 빼주면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남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 2분의 3 KA의 제곱을 빼면 뭐가 돼요? 2분의 1 K 4A의 제곱이니까 3A 빼면 2분의 1 KA의 제곱만 남죠. 얘만 남아요. 자, 얘는 다 빼면 뭐만 남아요? 운동 에너지만 남아요. 얘만 남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2분의 3 KA의 제곱만 빼면 뭐가 남아요? 2분의 1 KA의 제곱만 남죠.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에너지까지 다 고려한 값은 뭘 따져도 된다? 여기를 새로운 평형을 기준으로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요 맨 꼭대기와 요 아래에 위치 에너지 없이 뭐만 여기를 기준으로 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계산해도 똑같다라는 결론이 되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이 있어요. 요렇게 얘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해서 원래 들어가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식을 변형해서 간단하게 새로운 평형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간단하게 표현한 거지. 그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얘는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을 변환하는 거야.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한 거야. 실제로는 뭐다? 이거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죠? 실제 에너지는 이거야. 그럼 실제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가? 위치 에너지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아까 우리가 한 요 계산이 맞아요. 간단하게 계산 맞아요. 근데 이 내부에는 뭐가 있다? 원래 식에는 위치 에너지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원래 다 포함된 건데 요 식에 안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최하점에서 평형 위치까지 탄성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최하점에서 평형 위치까지 탄성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저거 아래식에서 그러면은 저거가 되면 자, 이거에 해석을 해요. 그러는 거 아니야? 최하점에서 평형 위치가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 두 물체의 단계의 높은 물체 한 개는 탄성력이 물체의 한 일.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하는 탄성력이 물체의 한 일은 2분의 1 KA의 제곱이 아닙니다. 얘 아니에요. 얘는 식을 변형해서 2분의 1 KA의 제곱인 거지. 실제는 이겁니다. 실제는 우리가 다관 이거죠. 2분의 1 K2A의 제곱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치? 실제로는 이거야. 이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식에서는 이게 맞아. 근데 실제 식에는 이게 틀려. 플러스 위치 에너지까지 고려한 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자, 요런 겁니다. 자, 요거 잘 정리하시고 저도 정리하면 20분 지나.
일단 1번. 자, 물리완, 하이탑 물리완 체계. 지금 말한 요 정리가 없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완자하고 다 찾아봤는데 연직방향의 운동에서 이렇게 식이 정리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데서 찾았어요. 다른 데서. 자, 원래는 이제 물리2나 뭐 이런 데서 있던 내용인데 시험에 나니까 한번 기억을 해둬야죠. 그죠? 기억을 해줘야죠. 여기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만 정리해가지고 실제로는 위치 에너지와 2분의 1 K2A의 제곱이죠. 여기가 평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다 따져야 되는 것이다. 원래 다 따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 선택은 맞아요. 아니, 어제 틀린대요. 여기 다 틀리니까. 여기 다 틀려. 재고에서. 근데 요거에서 이거 스크린, 이거를 많이 몇 번 내셔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찾아 이럴까? 좋겠어. 자, 한번 정리해놓고 또 이제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예시로 한번 낼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 주십니다. 자, 그때 또 한번 하고 그죠? 또 와서 또 질문하면 돼요. 또 질문하면. 그래도 어렵겠죠. 되세요? 다음 문제. 어렵다. 자,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에 질량 M인 물체 A를 4h 높이에서 질량 2m인 물체를 B를 h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이 두 개를 동시에 놨대요. 동시에. 자, 동시에 가만히 놨다. 자, 수평면에서 L만큼 이동한 후 두 물체가 충돌하여 함께 운동한다. m인 물체 A를 높이 4h, 질량 2m인 물체를 B를 높이 h에 동시에 가만히 놨더니만 수평면 L에서 오케이 충돌하여 함께 운동한다. AB는 동일한 연직면상에 운동하고 B가 경사면에서 이동한 거리는 S라고 한다. 자, S라고 한다. 뭐 마찰과 공기저항은 없겠죠. 마찰과 공기저항은 없을 겁니다. 자, 고르시오. 그러면 이거는 뭘 해야 될까요? 식을 사. 식을 써야죠. 그죠? 자, B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B의 속력을 보자. 자, B의 속력은 에너지 보존식이죠. 그죠? 에너지 보존식입니다. 뭐가? 자, EMGH가 뭐가 된 거야? 여기서 운동 에너지 됐겠죠. 2분의 1 EM 곱하기 VB의 제곱이 됐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 자, 얘가 B입니다. 자, A에 대한 거. A도 동일한 방법으로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자, 얘는 4mgh죠. EMGH. 얘는 4mgh예요. 자, 높이가 4h라서.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얘는 질량 m짜리고 V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얘 A부터 할게요. A는 얼마가 돼요? A는 루트 8h죠. 8gh. 맞나요? 네. 자, VB는 얼마예요? VB. 얘는 자, 루트 2gh죠. 루트 2gh예요. 이 루트 2gh니까 2배 차이 나네요, 속도가. 그죠? 속도가 2배 차이 납니다. 속도가 2배 차이 나는구나. 자, 이해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A가 수평면에 도달하여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구하라. 자, 얘가 S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가 S예요. 그러면 A의 빗면의 길이는 얼마예요? 4S죠, 그죠? 4S. 닮은 삼각형. 그죠? 닮은 삼각형이니까 얘와 얘가 닮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4S죠. 이렇게 4S입니다. 4S예요. 자, 그래서 A가 수평면에 도달하여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얘가 손을 딱 놨어요. 손 딱 놨어요. 자, 빗면을 내려오는 시간을 먼저 구할게요. 자, 빗면. A에 대한 얘기야. A의 빗면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자, 속력이 얼마죠? 2루트 2GH야, 그죠? 그러면 시간은 얼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죠? 자, 속력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평균으로. 그렇죠. 평균으로 봐야 돼. 그렇죠. 여기에서 제로고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2루트 2GH니까 평균 속력은 J의 절반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얘는 A의 평균 속력 분의 4S야. 근데 A의 평균 속력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루트 2GH야. 루트 2GH 분의 4S야.
맞아요? 그죠? 자, B면을 내려왔어. 그럼 얘 이제 B를 따라잡아서 충돌하는 거죠. 자, 이게 수평면. 자,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리죠? 저만큼? 걔가 자, B가 걸린 시간은 S 속력이 얼마예요? 루트 2GH인데 얘도 평균, 그쵸? 2분의 자, 2분의 루트 2GH 분의, 자, 얘는 이동거리 S죠. 자, 그러면 루트 2GH분의 ES죠. 맞아요? 네. 맞죠? 자, 맞아요. 그러면 내려오고 더 가야 되네. 그러면 저거 2배만. 자, 그러면 개빡치죠. 자,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뺀 만큼 수평면으로 얘는 갔겠죠. 맞아요?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뺀 만큼, 자, 루트 2gh 분의 4s에서 루트 2g의 2s, 그러면 요것만 남죠, 그죠? 자, 그래서 B가 먼저 도달했는데 B가 이렇게 가서 수평면에서 요까지 간 거리는 얼마냐? B가 간 거리는 얼마냐? 자,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면 돼요. 그러면 루트 2j분의 2s죠. 자, 여기가 간 거리 x라고 할게요. 자, 얘가 간 거리는 속력, B의 속력이 얼마죠? 얘죠. 자, 루트 2h 2gh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 얘죠. 루트 2gh분의 얼마? ES. 약분되네요, 그죠? 그럼 이 거리는 ES 거리네. 맞죠? 그죠? ES 거리야. 자, 그래서 B가 ES 거리에서 루트 2GH라는 속력으로 갈 동안 A가 바닥에 딱 도달한 거야. 그죠? A가 딱 도달해. 자, 그러면 A가 딱 도달했을 때 얘의 속력은 얘의 2배야. 2 루트 2GH야. 자, 그럼 얘를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시간은 얼마죠? 자, 수평에서 걸린 시간은 상대 속도로 계산합시다. 상대 속도. 자, 얘가 10으로 가고 있어. 얘가 20으로 가고 있어. 상대 속도 얼마야? 10이죠, 그죠? 10으로 가고 있는데 20으로 가. 그러면 상대적인 속도는 10으로 쫓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거리가 얼마야? ES를 루트 2GH라는 상대 속도로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시간은 속력, 상대 속력 루트 2GH분의 거리가 얼마야? ES.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요? 상대 속도 계산이야. 자, 이 두 개를 뭐 하면? 합하면 A가 여기서 빗면을 내려오고 쫓아가서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얼마죠? 루트 2GH분의 6S네, 그죠? 루트 2GH분의 6S. 네, 6S. 이렇게 나오죠. 6S. 자, 그러면 얘 아니죠? A가 수평면에 도달하여 B에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루트 GH. 자, 여기 루트 GH분의 루트 ES의 제곱은 뭐죠? 요거죠. 수평 방향에서 쫓아가면서 걸리는 시간 얘죠. 그죠? A가 수평면에 도달하여 B와 충돌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면 총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죠? 총 시간인데 이 값은 뭐다? 수평면에서 쫓아가서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얘가 틀렸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L은 3S다. 이 L이 뭐예요? L. 얘가 충돌하는데 거리. 얘는 충돌 거리. 그러면 충돌 거리. 자, 그러면 수평면에서 얘가 이만큼 가야지 충돌하죠. 그죠? 이만큼 가야지 충돌해. 그러면 수평면에서 A가 가는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 한 개 수평면의 거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속력 루트 2루트 2GH죠. 2루트 2GH. 자,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 루트 2GH분의 얼마죠? ES. ES. 그러면 얼마죠? 4S가 나오죠. 4S네요. 4S다. 그죠? 4S가 나와요. 4S. 그럼 다 틀린데. 잠깐만. A와 B가 충돌한 후 속력. 이거는 운동량과 충격량이죠.
잠깐만, 가가 이거는 A가 수평면에 도달하고 난 뒤에 충돌한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 3S 4S 도달해서 가는데 4S가 나와야죠. 4S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뭐 계산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있나? 없는데. 없죠. 자, 마지막으로 A와 B가 충돌하는 후 속력. A와 B가 충돌하는 후 속력. 자, 그러면 A가 충돌. 얘는 질량이 똑같겠죠? 똑같나? 아, M과 EM이죠. M, EM. A가 M, B가 EM. A가 M, B가 EM입니다. EM입니다. 자, A의 처음 속력은 얼마였죠? A 속력은 얘였죠. 2루트 2GH. 자, B의 속력은 루트 2GH야. 2GH야. 자, 충돌한 후, 얘가 어떻게 돼요? 충돌하여 함께 운동한다라고 했네. 함께 운동한다. 그죠? 붙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의 합, 얘의 운동량은 2M 루트 2GH. 똑같네, 그죠? 그러면 4M 루트 2GH예요. 자, 운동량의 합,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얘가 붙었어요. 3M. 곱하기 V.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죠. 자, 그러므로 3MV는 4M 루트 2GH다. 이렇게 나오죠. 2GH. 그러면 M이 약분되면서 V는 3분의 4 루트 2GH. 맞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게 A가 수평면에 도달하여 B, 이거는 전체 얘기인 것 같은데. A가 수평면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수평면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루트 2GH분의 2S고 얘가 2루트 2GH지. 답이 4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죠. 그러면 이게 A가 수평면에 도달한, 자, 여기에 이걸 고치세요. 자, 고치세요. 자, A가 수평면에 도달한 후, 자, 이 도달한 후부터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러면 맞아요. 그렇죠? 수평면에서만 이동한 시간은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 시간 다 합하면 아니죠. 그죠? 좀 말이 A가 수평면에 도달하여 B와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총 시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말이 좀 그러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4번. 그림과 같이 높이 L0, L0라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M인 물체 A의 크기 F로 일정한 힘을 수평 방향으로 거리 L0만큼 작용했더니만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인 지면 위에 두정 P와 아래 중앙인 점 Q에 정지했다. 자, 얘와 얘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자, P와 아래 중앙인 점 Q에 정지해 있던, 얘가 정지해 있었어요. 충돌이 일어났죠. 충돌. 자, 충돌 그러면 무조건 뭐야?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거예요. 뭐 부딪혔어? 그럼 운동량 보존 쓰는 겁니다. 뭐가 부딪혔다? 그럼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한 덩어리가 되어 반대쪽 경사면을 따라 지면으로부터 최대 높이 L0까지 올라갔다. 자, A가 Q에서 R까지,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3배이다. 자, 얘가 T초 걸렸다 라고 할 때 얘는 3T초다. 이 얘기죠. 3T초다. 자, 요 조건을 줬고 없죠, 이제? 없습니다. 자, A의 질량이 M이란 거 줬고, 그죠? 됐어요. M이란 거 줬어요. 자, 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을 세워야죠. 어떤 식을 세워야 될까요? 자, 일단 얘가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어떤 조건을 줬어요. 그죠? 얘를 V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의 속력이 얼마가 됐어요?
자, P에서 Q까지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어. 이 두 지점의 중간 지점에 정지해 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초,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3t초라 그랬어. 그럼 얘를 V라고 하면 얘는 얼마야? 3분의 1V죠. 그렇죠? 아, 그럼 3분의 1V네. 3분의 1V. 자, 그러면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MV란 게 있는데, 자, 얘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야. 충돌 후의 운동량은 MV, M. 자, 질량 M이랑, 자, 얘는 모르죠? B의 질량 몰라. X. 근데 얘가 3분의 1V라는 건 알지? 그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래 MV였는데 M 플러스 X와 합쳐져서 3분의 1V가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그럼 얘가 띵띵 지워지고, 그죠? 띵띵 지워지고 3M에서 2M이죠. X는 얼마가 된다? X는 2M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죠? X는 2M이구나. 자, 2M이었습니다. B의 질량은 2M이었습니다. 얘가 M이고 얘가 2M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기 F인 힘이 A의 한 1의 양은 얼마냐? 1의 양은 얼마냐? 자, 1의 양을 구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어떻게, 뭘로 구하면 될까? 뭘로? 자,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역으로 계산해야 돼요. 역산해야 돼요, 역산. 왜냐하면 뭐가 알려줬어? 여기 값을 알려줬잖아. L0까지 올라간다. 알려줬잖아, 그치? L0. L0까지. 근데 얘의 총 질량이 얼마야? 3M이잖아, 3M. 3M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역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의 에너지식을 쓰는 거죠. 3mg 곱하기 L0라는 위치의 에너지만큼 올리는데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겠죠. 2분의 1 곱하기 3m 곱하기, 자, 얘가 이제 3분의 1V죠. 얘가 이제 3분의 1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V의 제곱. 3m 약분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얼마죠? 2GL0는 9분의 1V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럼 V의 제곱은 얼마야? 18. GL0가 되네. 오. 맞죠? 자, 그러면 얘 역산했으니까 여기에 속력이 나왔잖아, 그죠? 오. 여기 속력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속력이 나오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 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V의 제곱이 얘죠. 18. 자, 얘예요. 자, 얘는 2분의 1 m 곱하기 18G L0야. L0, 그죠? 자, 그러면 9죠? 9mg L0야. 뭐가? 여기서의 에너지가. 그죠? 여기서의 에너지는 뭐와? 얘가 해준 1과 위치 에너지의 합과 같은 거지. 그죠? 자, 얘는 뭐다? 여기서 해준 1, F 곱하기 L0 플러스, 자, 여기에 위치 에너지 mg L0 합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합이 얘가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러므로 F 곱하기 L0는, 자, 여기서 mg L0 빼면 얼마예요? 8mg L0죠. F 곱하기 L0가 여기서 한 1의 양이니까 맞는 얘기죠.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A와 B의 충돌 과정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6mg L0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자, A의 에너지가 얼마죠? A의 에너지가, A가 얼마였어요? 얘였죠? 얘가 얼마였어요? 9mg L0였어요. 자, 충돌 전. 자, 충돌 전의 역학적 에너지. 자, 충돌 전의 에너지는 9mg L0였어요. mg L0. 자, 9mg L0였는데, 충돌 후 에너지. 자, 충돌 후 에너지는 얘죠, 얘. 자, 2분의 1 곱하기, 자, m하고 붙었으니까 3m. 곱하기, 뭐야? 3분의 1V의 제로, 그쵸? 자, 요렇게. 얘가 이제 얼마예요, 얘가? 얘가 2분의 1, 3분의 1이죠. 3분의 1 V의 제곱이었어요. 자, 그게 얼마였죠? 2분의 1 곱하기 3n 곱하기 3분의 1 V의 제곱이 얘였죠. 그죠? 얘가 3mg L0예요. 자, 충돌 전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됐어. 그러면 얼마 변했어? 6만큼 감소했네. 그죠? 자, 그래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맞아요. 뭐지? 충돌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이만큼이 빠져나갔다. 9에서 3으로
6만큼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세요? 네. 오케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고? 네. 이 정도면 맞추잖아. 자, 그다음 기본 문제 푸시고, 기본 문제 열심히 푸시고, 기본 문제 다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자, 그다음 끝났나?